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935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새로운 연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도요, 1940점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채 1939포인트에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504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려보고요. 걱정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분석 먼저 해봐야겠죠. 리비아 사태가 악화리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군 간의 군사 연합훈련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위협도 가중된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 외국인들이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역시 시장이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252억을 팔아치우면서 오늘도 역시 주가를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을 시켰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반등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냐라는 물음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게 역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인플레 우려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이라든지 그 밖의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선진 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매도가 일단은 수익 실현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리스크가 역시 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3월 위기론까지도 나오면서 상황을 좀 어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역시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동발 리스크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계속 어렵게 되는데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시장을 괴롭히는 상태였고, 또 내일 휴일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연휴식으로 끼어서 크게 변동을 안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외 악재들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장이 문제겠죠. 언제쯤 우리 증시에 봄이 드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조건 자체는 언제든지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네들의 매도도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팔을 만큼 팔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지지라인을 형성시키는 가격대도 대체적으로 1940에서 195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휴 사이에, 그 휴일 사이에 뭐 좀 더 큰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890선까지도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급락 나올 만한 대형 우량주들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현금성 거래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일단은 저가 매수를 가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매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전략, 이것이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돌파매매 기법을 통한 단기 투자 전략, 실전 분석으로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한다. 현명한 아빠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텐데요. 그래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진다는 건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접어두겠습니다. 대신에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와글와글 게시판을 활짝 열어둘 텐데요.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 비중 토박토박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이따가 전문가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센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요, 네로라는 전문가들의 증권 방송을요, 무료로도 시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활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도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여졌을까요? 그 흐름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이요, 두산이었는데요. 반등했다가 결국 오늘장 하락하면서 반등폭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수정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두산 같은 케이스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급락을 하는 형태로 한번 크게 내려온 다음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기어간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한번 저점을 찍은 그 가격대 근처를 박스권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이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지지와 저항 논리에서 강자를 했던 부분,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면은 자꾸만 올라갈 때 쫓아가려는 대응을 보다는 그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지금 사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가 만약에 시장에 큰 이탈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차 지지라인이 다시 여기에 연관되는 지점인 이 가격대 11만 5천 원권까지도 다시 지지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강의를 드릴 내용도 이런 내용인데요. 단기간에 이미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 대응을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유하신 물량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두산 함께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강의 내용 들어가 볼게요.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주제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이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사실 이런 차트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좀 시간적 여유만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반등 가능 종목을 풀어보고요. 또 급락 이후의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포인트, 최근 같은 하락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오늘 더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종합주가지수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가가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안 하고 또 종목들이 순환 매도 형식으로 자꾸만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요번에 최근에 조정을 며칠 받으면서 좀 급락을 했던 개별 테마주들을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은 연속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이 깊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전 포인트를 잡지 않겠나라는 개인들의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쪽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하면은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면 주식을 한번 팔고 저런 쪽으로 가서 한 번 더 수익을 어떻게라도 단타를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가셨다가 지금 낭패를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 개별주들은 적정주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라든지 기업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가를 2배씩 올린다든가 심지어는 3배씩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속 급등을 하고 다시 급락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저평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 초기에는, 하락 초기에는 좀 버텨주는 듯 하고 흐름이 괜찮은 듯 싶지만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시장에서 순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목을 가릴 거 없이 다 팔아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더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점에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지 않겠나. 그래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한가를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겪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일부 몇몇 종목들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신고가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쫓아가다가 또 고점에서 빠져버리면서 손실을 보고 이런 식의 사실 뭐 좀 잘못된 이런 매매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투자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대형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근거가 없고 근본이 없는 잡주들이 아니라 실적을 충분히 내놓고 영업실적도 충분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이런 우량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길게 보신다면은 지금이 절호의 투자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락이 강합니다. 사실 이런 하락 흐름만 보신다면 요즘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바닥권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했다면은 그 자리는 결국 대박 수익을 줬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분명히 물음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응은 간단합니다. 지금 전 고점을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가 지금 전 고점에서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선까지가 기술적 반등이나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시장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1890선까지 더 내려오면은 여기에선 또 다른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식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시장이 또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감수해야 될 내가 지수의 하락은 한 4, 50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급락을 해버린 30포인트씩 하락을 한 이런 대형주들은 이미 30% 정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크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대응을 가시면 되는 거고 앞서 제가 저번 주에 소개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요. 결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더 떨어질 때도 주식을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은 두산이라는 이런 주식들은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에 단기간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급락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은 사실은 하나의 급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은 항상 급락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작년 5월 달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멀리 본다라면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는 892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바닥을 잡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요. 그때 주식을 자신 있게 사서 들고 6개월 이상 묻어두신 분이라면은 무조건 투자 수익을 2배는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나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심지어 4배 내지는 5배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멀리 가봐도 9.11 테러 때도 역시 거기가 바닥이 돼서 거기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길게 보셔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려면은 결국은 크게 한번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변곡점만 정확하게 잡아낸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결국은 수익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그런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지지라인 잡는 자리를 노려서 거기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은 단기 수익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한 2-3달 정도 홀딩을 하신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대박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목을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진행했는지를 안 보면은 투자자들이 사실 그게 체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작년 5월달 정도에 크게 한번 하락을 했던 때예요. 요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은,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지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수가 지금은 뭐 20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그때는 뭐 사실 2000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이런 식이었고 1750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도 역시 크게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900포인트에서부터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주가가 그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에 부딪히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3%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멈췄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멈췄을 때 주식을 바닥에서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지지와 저항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주가에서 그 흐름을 찾으셔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도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나와질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축소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서 주가가 고점을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갔던 자리가 있고 또 그 지점이 연장선상이 돼서 2010년도 1월달, 2월달에는 여기서 가격을 더 이상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5월 달에 폭락을 할 때도 여기서 결국은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돌아섰던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가격이 11만 원권인데요.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사서 주가를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보유를 했다면은 단기간에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팔아치우면서 시장을 크게 한번 깨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또 그만큼 크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주식을 고점에서 들고 있으신 분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은 저가에서 사신 분은 지금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휘파람이 나올 수 있고 수익이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대응이 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상황이 계속 어렵고 눈만 뜨면 빠지는 상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수 이상 내공 좀 되시고 상황이 좀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급락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시거든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요 화면에 나왔는 게 STX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TX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과거에, 최근에도 뭐 주가가 급등락을 하지만은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나왔던 주식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5월 달에, 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4월 달 중순에 고점을 한번 탁 찍었습니다. 고점을 한번 강하게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렸죠.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면서 16,000원까지 순식간에 급락을 했고 하락폭도 한 대략적으로 29%, 3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중간에 반등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가의 이 위쪽에서 들고 계신 분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서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신 투자자라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도 사실은 그냥 여기서 저점이 잡힌 것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과거의 가격과 연관성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바닥을 잡고 그것이 여기서도 바닥을 잡았던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사셨다면은 그래서 한두 달만 너무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대응을 가셨다면은 결국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미 뭐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하는 거니까 두 달 사이에 대형주로 50%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익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대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투자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날 5월 25일 날 저점을 찍고 이 가격이 아주 끝내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끝내주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주가는 단기간에 반등 포인트를 좀 잡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21선의 머리를 받고 다시 한번 급락을 해버렸어요. 4%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상황이죠. 주가가 바로 그냥 저점을 딱 찍고 그대로 쭉 올라가주면은 그대로 이렇게 쭉 V자 형태로 올라가주면 참 대응하기가 쉬워지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들고 가기가 힘든 것이 보시면은 주가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단기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런 자리를 크게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미 30%를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저점 매수로, 우량주니까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자, 종목을 하나하나 좀 시간 되는 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금융주를, 금융주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나옵니다. 우선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흐름을 잘 갔어요. 그다가 52,500원에서 고점을 찍고 거기서 그냥 쑥 빠지는 형태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또다시 빠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공략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은 분명히 고점에서 조정이 급락이 나왔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끝내주는 타이밍, 제가 자꾸 좀 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끝내주는 타이밍이 여기에 가격이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와봐야 결국은 이 가격대 근처, 즉 4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쭉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결국은 중수 이상 되는 거고 고수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우리가 흔히 5에서 10%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식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종목을 다른 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증권주도 최근에 막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증권주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29,700원의 고점을 찍고 그냥 여기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유한 투자자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사실 주가가 눈만 뜨면 빠지는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대우증권이 당장의 어떤 부도 위기에 몰렸다든가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주식은 저점까지 거의 30%가 하락을 했어요. 30%까지는 안 되고 한 22% 정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던 적이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생긴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요 종목도 보시면은 과거에 주가가 여기서 저점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만 봐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잡고 여기서도 저점을 다시 잡는 거죠. 시장이 약하다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반등을 할 때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점 지지 라인이 나올 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제가 강좌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주는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밑에서 받쳐 들어가는 형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즐겁게 주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식들이 시장이 반전 포인트를 잡고 돌 때는 바로 시장의 주역이 돼서 급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혹자들은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유지를 잘 시키고 있는 주식이 더 좋지 않느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걔네들은 주가가 지금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순환 매도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순환 매도가 발생한다는 거는 오늘은 이 종목군, 내일은 저 종목군, 모레는 저 종목군을 돌아가면서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자체가 나빠서 종목이 빠지는 거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올 때는 급락을 많이 했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반등 포인트를 강하게 잡지 잘 버텼던 주식은 오히려 주가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시간을 많이 거치고 올라가죠. 안 빠졌기 때문에. 과거에 작년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기 전자 주식들이 그랬던 케이스예요. 삼성전기 같은 주식이 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빠졌다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오히려 남들이 올라갈 때 덜이어 더 빠져버리면서 지금까지 와버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은 급락했던 주식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는 대로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조선주도 사실 최근에 급락을 했고 또 그만큼 내용도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우리가 조정을 줄 때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삼성중공업.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종목은 사실 주가가 적정 주가에 한번 도달했습니다. 45,000원까지 도달했고 그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렇게 적정 주가에 도달하고 나니까 지금은 또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주가가 그냥 여기서 반전 포인트를 요만큼 받아놓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자리도 과거에 위치했던 여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저점을 받아서 여기서 돌려 세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돌려 세워놓고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결국은 답은 뻔한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로 내려올 때는 요 저점 안쪽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장이 돌면은 바로 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적인 부분에서 고민만 하시면 되는 것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건설주가 있겠죠. 네. 건설주는 사실 리비아 사태 때문에 최근에 해외 건설주들이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급락 나와버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리비아에 현장이 있어서 상황이 최근에 어렵긴 했지만은 사실 현대건설이 리비아에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 종목들이 추세를 그렇게 잘 가져가다가 지금 현재 20몇 %를 빠진 상태고 거기서 저점을 잡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이 종목도 지금 7만 원에 여기서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는데요. 여기도 결국은 길게 보시면 정말로 가격이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지지는요. 여기에서 고점을 못 넘어갔던 이 가격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전을 펼칠 때도 크게 깨고 내려갔던 그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그렇고 또 물론 이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미 저점을 잡고 있는 가격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겁내지 마시고 저점 매수를 해주는 전략을 쓰시는 게 결국은 정답이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이요. 차트로 풀어보는 반등 포인트 함께 했는데요. 최근 같은 하락장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지금쯤 손절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를 노려볼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 관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관심 종목.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제가 종목을 아까 관심 종목을 설명드릴 때 요 종목을 빼고 다른 걸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주식도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관심을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한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걸 하고는 후회가 좀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점은 똑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해외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건설업종의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추이를 보셔도 연간 그리고 분기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중동발 리스크가 결국 단기 악재가 돼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급락을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인 악재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주가가 저렇게 추세를 좋게 가져가다가도 쉽게 잘 안 내려오는 자리인데 저렇게 시장의 상황 때문에 쉽게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로 대응을 가시고 그 다음에 주가를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해버리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꾸준하게 해서 한두 달만 들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개별주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고요. 개별주는 내용이 없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그 옛 격언, 이런 것들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대응을 가보시고요. 지금 74,5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75,000원 전후로 해서 저점 매수를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7만원권까지 다시 내려오면 거기서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면 좋겠고요. 67,000원 정도를 손절 기준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개파락을 하면서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 살짝 손절가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보유나 매수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는 종합주가 지수도 외봉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건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이디 대박클럽 왕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젠백스를 매수하셨는데요, 21,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3만원 정도 갔을 때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또 이렇게 웁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횡보할 것 같은데 지금 이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선은 네. 뭐 이런 아이디 써주시면은 바로바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 많이 써주시고요. 21,500원이시면은 사실 예전에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이 사실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젠백스라는 주식인데, 사실 이 주식은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고 하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또 그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도 시세라면은 시장의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연속 음봉이 뜨면서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보고 흑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가가 참 신기하게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아닐 것 같아도 결국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도 이렇게 흑산병이 강하게 발생을 했던 만큼 아마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만약에 주가가 내일 시초가부터 22,500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대략적으로 18,0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약세 출발하면은 바로 매도를 하시고, 좀 아쉬우시겠지만은 그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전주 토박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솔리테크를 매수하셨는데요, 3,4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약 2달 전에 매수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반등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뭐 매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솔리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움직이지 않은 주식이었고,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시장이 대형 우량주부터 뭐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크게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차피 급락을 한 거라면은 대형 우량주를 사지 굳이 이 종목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반등을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사실 들고 간 기간이 아까워서 저도 뭐 어지간하면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보다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 가격이 대충 3,25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위험 관리를 바로 하시고, 반등을 주더라도 아마 4,000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매도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급락 나온 종목들, 이런 걸 사서 한두 달만 보유를 하시면은, 그걸 어떻게 보유하냐라고 하시지만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들고 가시면은 반드시 정석적인 수익, 정석대로의 수익을 줄 것으로 약속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부자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팩을 매수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내린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5,4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2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에 힘이 많이 없네요.
자, 이 인팩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넘어가면서 6천을 넘기려고 했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투자자께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강좌를 했던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초급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아셨다라면은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깨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대부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팩은요. 1월 28일 날 고점을 넘어서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또 전고점에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대로 무너졌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대로 빠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했다가 밑에 와서 다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한 거고 설마 내려오겠어 이랬는데 그냥 결국 내려와 버린 거죠. 지금 여기는 사실은 그대로 매도를 하시는 시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차라리 반전 포인트를 잡는 것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단기 대응으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5,000원이나 5,500원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가격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대응을 가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가요, 상상 더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상한가 더하기 이런 의미에서 저거 지어주신 네.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 방문하셨대요. 네페스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2만 원, 비중이 20%입니다. 기업 전망과 함께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네페스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같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코스닥의 종목은 전에 강좌를 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실리콘웍스라든지 또 멜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꼽아드렸는데 네페스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가 더 들어오고 상황도 괜찮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을 바로 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넘으려면은 결국은 여기서 저항을 많이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 한 23,000원 이 가격대로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오르면은 23,000원 근접 시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 더하기님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아이디 강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하셨는데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매수 후에 내리더니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네요.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 장에서 4.7% 하락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종가가 17,000원대에 있고요. 자, 제가 사실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십시오.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니 말이야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되시려면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런 간단한 논리 정도는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제 강의를 과거에 방송 녹화를 했던 부분을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 종목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고점 치고 넘어갈 때 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샀다고 치더라도 깨지면은 지지 라인이 그대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응을 가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저점 지지 라인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여기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19,000원 정도의 반등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계속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 거기를 붕괴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지지라인을 잡은 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지라인을 한번 잡았던 가격이 결국 여기서 박스권으로 바닥을 잡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께서 이걸 배우셨다면 여기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었겠죠. 17,300원이나 500원 정도 선에서. 그리고 오늘 주가가 19,000원을 넘어가려다가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서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가 지지를 했던 이 자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요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요, 요 구간, 좁은 구간 내에서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얘는 살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21,000원 정도나 22,000원까지. 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야, 이렇게 접근했으면 훨씬 더 쉬울 걸 가지고 괜히 내가 고생을 했네. 야, 참 끝내주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움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사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요, 이건 별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다시 이전 저점인 17,200원이나 300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손실이 크시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못 끊으면은 결국 거기서 장기적으로 물리게 돼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한번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음봉이 나왔더라도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프레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GS를 매수하셨는데요. 6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잠시 주식을 못했는데 매수가까지 내려왔네요. 매도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네, 이거를 사실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완전 따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은, 주식에서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대가 지금 딱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5,000원이나 64,000원 요 가격대에서 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사들어가더라도 이 자리가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을 만약에 샀다라면 더 좋은 타이밍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깬다고 하더라도 65,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여타 종목들이 급락을 할 사이에 별로 크게 안 떨어졌고, 최근에 석유값이 급등을 하면서 정유주들이 별로 좋은 진행을 못 보여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너무 길게 끌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단기 대응을 가시면서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급락을 한 급락 종목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큰 수익을 분명히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같이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평창 화이팅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부 화이팅 매수하셨습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인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런 주식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주식보다는 급락 종목들, 힘드신 분들이 더 먼저 상담 순서가 되겠는데, 뭐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올 때 주식을 잘 사셨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사실 지금 주봉을 보셔도 신고가 상태고 사실은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바로 한 번에 딱 봐서 실적을 보고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트에 의존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그동안 상승 흐름이 계속 잘 나왔고, 그러면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21선, 여기 굵은 선으로 표시된 이 21선과의 이격을 많이 벌려놓으면서 갔어요. 이격이 벌어지면은 주가는 항상 회귀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과도하게 터지면서 이격을 과하게 벌릴 때는 그때를 매도 시기로 잡으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이 약할 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타이밍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아주 더 강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일쯤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새내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매수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는 분이 대한항공을요, 매수해보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시나 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도 급락 우량주에 대해서 주식을 매집을 하셔라. 매수를 나누어서 매수를 해놓으시고 한두 달만 보유를 하시면은 반드시 대박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2단 하락으로 나오면서 N자형으로 깨지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1차로 한번 하락을 했죠. 그러면 추세 강한 종목이라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기어가다가 여기에서 요 자리쯤에서 박스권을 그대로 이탈을 해버리면서 깨고 내려갔어요. 물론 여기서 기준점을 찾자면은 여기 아래쪽에 기준점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깨버린 주식들은 사실 금방 단기간에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 종목은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주나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운송 쪽이라도
항공운송 이런 쪽이나 해상운송보다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이런 단기 급락 종목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종목도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가 굉장히 웃기신데요. 로버태권 부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을 했는데요. 매일 방송만 시청하시다가 오늘 처음 가입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상담드릴 종목이요. STX 엔진을 매수하셨는데요. 27,1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로버태권 부인님 살펴주시죠. 로버태권 부인은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마징가 제트의 부인은 옛날에 뭐 그런 핑크색 로버트가 하나 있었는데 참 네. 생각이 금방 안 나네요. 하여튼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27,1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지신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매매도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사실 27,100원에서 지금 25,855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우선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으신 건 사실이지만요. 이런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게 제 오늘 강좌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서 떨어져 봐야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에서부터 36%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참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한다라면은 충분히 본인이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은 대략적으로 예전에 고점을 넘어서던 이 가격대, 여기에 저점 지지라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7,000원에서 25,000원 사이는 매수 가격대 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로 신용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버릴 경우에는 불안해져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금 거래만, 여유 있는 현금 거래만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애청자 될게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애청자 되시라고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방송만 보다가 오늘 처음 글을 남기시게 됐는데요. 동아지지를 매수하셨습니다. 15,5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좀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해저터널 관련주로 묶여져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 중에 한 개인데요. 사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반등을 해서 거래량을 뻥 터트리면서 올라온 게 사실 평상시 어떤 주가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트 화면을 보셔도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요. 평상시엔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야금야금 하락을 하던 주가가 오늘 거래량이 거의 뭐 10배 이상 터졌습니다. 10배가 아니고 거의 한참 많이 늘어났으니까 5,600%니까 56배가 늘어났네요. 이 정도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절대로 그냥 서서히 주가가 중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즉 이런 흐름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갑자기 나오니까 개인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이런 테마주로 따라가는 형태의 대응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 이런 대응 하지 마시고 주식을 대형주, 급락 나온 대형주들을 저가에서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앞서 방송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익이 대형주에서 안 나니까 개별 테마주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손해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일 플러스가 안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밖에도요, 아이디 피튀김님, 모모님,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시간에 살펴드리지 못했지만 전문가분께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댓글로 상담 남겨주실 테니까요. 게시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휴장하는 날이죠. 징검다리 휴일 끝나고요. 저는 새 장 이야기 들고 3월 2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